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출제위원을 지낸 입장에서 그 경찰 시험 문제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뭐 감정이 교차를 하고 애정도 많이 이제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경찰대학 그 동문회 게시판에다가 좀 이렇게 경찰청을 좀 씹었어.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청장이 무조건 그 보고가 올라가요. 그래서 참고하도록. 왜냐, 이번 2월달 승진시험 문제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아마 이번 승진시험 25년도 문제처럼 그렇게 출제하면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뭐 전혀 지엽적인 데서 너무 쓸데없는 문제, 그리고 출제위원도 출제하고 나오면 잊어버릴 문제, 이런 거를 출제를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시험 제도를 망치자는 거지, 시험 제도가 쓸데없다고 홍보할 거냐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부조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좀 씹었더니 좀 부작용이라면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무작정 쉬운 건 아니었다. 일단 몇 가지 특징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론 비중이 왕창 늘어났다. 왜? 막 심할 때는 강론이 3문항밖에 안 나온 적도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10번이 사실 범죄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강론에 있어요, 제 책에도. 그래서 10번까지 포함하면 강론이 7문항이고, 그걸 빼도 6문항이면 15%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론이 이제 조금 무시 못할 내용이라서. 그리고 좀 제가 속쓰린 거는 강론 비중이 줄었다고 강의 양을 푹 줄였는데, 이전에 줄이기 전에 거에서 막 이렇게 몇 가지 한 3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약간 확대를 해서 이전하고 그냥, 이전처럼 이제 강론 비중을 다시 넓혀가지고 총론을 약간 줄이고, 뭐, 요렇게 이제 대책을 일단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래도 좀 역시 이렇게 좀 공격 좀 하고 이렇게 인터넷 글도 하고 좀 했더니, 글질도 좀 했더니, 상당히 출제 수준이 좀 올라갔다. 열심히 좀 노력을 한 흔적이 좀 보여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다만 23년도에 그렇게 2차에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다가 보니, 응용을 하다가 출제 오류가 2개나 났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그날 적발을 해가지고 또 하나만 시중에 오픈하고, 사실은 일부러 나머지도 다른 분들도 파악하나 이렇게 보려고. 근데 그것만 다들 이렇게 따라 하시고, 두 번째 출제 오류는 발견을 또 못 하시더라고. 근데 2개 다 이제 출제 오류로 확인이 된 바 있고, 작년에는 이제 그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지역 중심, 문제 중심, 이웃 중심, 이 3가지 외에 우리 국내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무시했어요. 제가 볼 때도 약간 지역사회하고 거리가 멀어. 뭐 증거 기반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보 기반이나 뭐 이웃 지향하고 비슷한 게 이제 지역사회 관계 기반 이런 건데, 작년 2차에 이제 그거를 제가 출제 오류라고 주장했다가 까였습니다. 무시당했어요. 근데 저도 할 말은 있다. 왜? 이전에는 계속 그 출제하면서 틀린 걸로. 지역사회 중심, 문제 중심, 이웃 중심, 아시겠죠? 지역사회 관계 경찰, 이 3가지만 올바른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답이 아닌 것으로 쭉 관리해왔거든. 그러다가 그러면 작년부터 경찰청 태도가 바뀌었다. 출제자는 갑이니까요. 깡패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냥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냥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전략 지향이나 뭐 아시겠죠? 증거 기반, 뭐 정보 기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지역사회 경찰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걸로, 뭐 우리 학자들 거 인정하는 거니까 너무 우리 기분 나쁘게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해에 이제 출제 오류 주장이 우리 갈렸더라도. 근데 27번에 또 출제 오류가 났어요. 제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성 들여 출제를 하면 출제 오류가 나와. 그리고 그거를 또 한번 이렇게 적발이 되고 나면은 또 조문 중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디서 지엽적인 조문으로 난이도 조절하려고 수준 이하로 출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출제는 출제 잘했다고 좀 격려를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비난하면 곤란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징은 약간 도깨비 같은 출제야. 왜 그러냐면 초짜들이 또, 야, 경찰학 별거 아닌데, 요런 착각하기가 딱 쉬운 문제야, 내용들이. 왜냐하면 왕창, 자, 출제 비중을 보면, 요거는 조금 더 다시 보기로 하고, 이게 이제 난이도 면에서 하에 해당하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면 초짜들은 뭐 형사법은 오히려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 초짜들이 보니까 뭐 어쨌거나 다른 과목은 법학의 내용이 많아서 경찰행정법만 법이고 나머지는
법학은 아니니까. 그래서 초짜들이 보고 뭔가 큰 실수, 경찰학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찰학을 좀 무시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가 만들어졌을까봐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큰 꼬 다친다. 지금 합격권에 가면 거의 대부분 형사법이 오히려 쉬워지고, 그게 합격될 수 있는 수준에 왔다는 증거야. 형사법, 헌법이 좀 쉬워요. 경찰학은 근데 골치 아파요. 이거는 이미 합격 수준에 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번 경찰학이 사실은 어려웠던,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도 합격 1순위인 학생이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뭐 저는 경찰학 자신 있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주변에 다 쉽다는데 그게 충격받았어. 왜? 초짜들이 막 쉽다고 하니까. 초짜 쉽기는 뭐 개뿌리입니다. 조금 이상한 단어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예,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출제 비중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찰행정법이 15문항, 아시겠죠? 15문항 이걸 비율로 하면 37.5%인데 35% 내외니까 규정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경찰학의 기초이론이 이제 총론이에요. 그냥 경찰학 총론이다. 그리고 경찰행정하고 나눠서 보는데, 요게 이제 경찰학 기초이론을 우리가 이제 경찰학 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찰과 경찰학 원래 30% 내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확히 14문항이면 35%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범죄학을 여기 포함시켜서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범죄학이 생활안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총론에 이제 포함시켜서 계속 기본서를 이제 출간해 왔는데, 아예 경찰청에서도 총론에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경찰학 기초이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네 문제로 볼 수 있는데 10번은 강론이기도 하면서 또 범죄학이기도 해요. 이게 10번은 강론으로 볼 수도 있고 범죄학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어쨌거나 이제 14문항 35% 안에 범죄학이 한 10%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명심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패턴대로 뭐 경찰행정학은 작년 2차는 또 제법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경찰행정학은 방심하시면 안 돼.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입장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고, 분야별 경찰할 때 강론이죠. 그래서 강론은 뭐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원래 비중을 거의 확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역사가 외국 경찰이 조금 안 나왔네. 안타깝습니다. 외국 경찰이 제가 이제 저번에 또 나왔다가 작년에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외국 경찰하고 이제 우리 한국 경찰 역사 이렇게 한 5% 내외 이렇게 해서 비율을 지켰고, 특징적인 거는 경찰 공무원법 예전에 막 우리 괴롭히던 거 이거. 제가 현직 출신이니까 여기 많이 나오면 선생님 유리한데 왜 그거 많이 내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학생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들어가 가지고 배워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용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작용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이제 뭐 우리 경찰 경험하고 관련 없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막 경찰 행정법은 그냥 행정법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저는 달라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분들 보다가 제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 많이 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오류 문제만 이제 간단히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점검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27번에서 가답안이 4번으로 나왔는데 2번하고 4번이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3번도 또 헷갈릴 수가 있지. 왜냐면은 엘더퍼의 ERG가 E가 existence 존재인데 그게 생존이나 존재나 그거죠. 번역하기 나름이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부름의 이제 그죠? 이제 욕구 이론에 대해서 그 내용이 그죠? 과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단성, 유의성인데, 보통은 유의성이라기보다 유인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그래서 유인성이라는 거는 유혹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시천말로 얘기하면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비속어로 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막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매력 있게 뽐내면서 이제 나 따라오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유인성이라고 하는데, 그거 유의성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한테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품격이 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유인성을 가지고 유의성이라고 한다고 틀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4번이 답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전통적 조직 이론은 이게 X 이론이에요. 전통적 조직 이론의 인간과는 X 이론이고, 왜? 옛날에는 사람
괴롭히고 막 엄하게 감독하고 혼내주고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근데 지금은 뭐냐, 요즘은 사람을 믿고 다들 뭐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서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적 그 조직 이론의 X 이론에서 관리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위생 요인이 맞아요. 잘못하면 막 혼내주고, 잘하면 막 상 주고, 그 다음에 뭐 근무 여건 좀 좋게 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에 반해서 새로운 조직 이론 Y 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성선설에 의해서 인간이 적극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7번은 답이 없는 것으로, 경찰청이 또 나를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23년에 2문제나 또 박사를 내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갈렸는데, 작년에 갈린 거는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금까지 자기 했던 이율배반적 행동, 과거의 행동과 다르게 갑자기 작년 24년도 출제를 맞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태도를 갑자기 획 하고 바꿨으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했으니까. 그렇지만 출제자가 깡패니까 할 말은 없다.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27번은 언어적인 면에서 이거는 아시겠죠? 답이 없다. 그래서 모두 우리 다 함께 정답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걸로 일단 조치를 해보고 결과는 제 카페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해서 뭐 대책을 간단하게만 우리가 한번, 그죠? 여기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27번 오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그 첫 번째로는 강론 비중 좀 올리겠다. 원래 제가 다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파워포인트에도 이제 다 강의안이 준비가 돼 있던 거고, 원래 다루던 것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강론 비중을 조금 이제 예전에 다루던 것만큼은, 왜 6문제면 비중 헌법으로 따지면 거의 7문제로 본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그런 문제라서 조금 비중 확대할 것이고, 다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엽적인 조문으로 우리가 이제 테러를 당했을 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두 가지로 해결하면 돼. 반대로 여러분 37번하고 11번 같은 경우 보면 정답 외에 나머지를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이상한 조문 갖다가 하나로 테러해도, 그러면 출제위원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3문제는 상식적인 거 하고 한 지문만 이상한 지문을 집어넣지, 2지문, 3지문 이상한 거 집어넣는 짓은 못 해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37번이나 11번처럼 핵심 내용, 그죠? 숙지, 이것으로 그냥 과감하게 우리가 돌파해서 나간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언어 영역으로 풀어야 돼. 18번이나 여러분 9번 같은 경우, 그죠? 한번 살펴보면 문맥으로 이렇게 쓱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9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3번에 보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관행과 절차를 배제할 리가 없잖아. 배제라는 극단적인 단어가 나오면 한 번 더 이렇게 봐야지.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출제 경향은 거의 말로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민해가지고 기분 이상한데, 느낌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이건 X 이러면 거의 맞을 정도로 거의 전통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취약한 시간에 자원, 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시험은 이제 아무 시험 보기 전에 잠을 안 주무시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보면 큰일 나요.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순환제, 운동선수들은 약하면 안 되지만 우리 수험생은 약해도 돼. 혈액순환제 이런 거라도 복용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언어 문맥으로, 18번도 마찬가지예요. 18번 같은 경우도 언어 문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보상인데 경찰학 교수가 들어간다? 조 교수는 모르고 부교수, 이것도 조문이 제 책에는 있지만, 난 책에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요거는 강의에서 가르치지는 않았거든. 근데 왠지 테러 당할 것 같아서 책에는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경찰학을 배워서 손실보상을 판단한다? 이거는 좀 아니거든. 행정학에서는 피해 규모 산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경찰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떤 경찰학적 언어죠.
국어가 아니고 여러분 국어 안만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경찰학은 경찰학에 맞는 언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 영역으로 여러분이 이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미지화된 이제 이해와 연상법이 중요하다. 모든 인문과학 중에 특히 경찰 분야는 전부 다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드디어 제 수석 조교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 그래서 제가 홍보 차원에서 이 주요 내용들 앞으로 유튜브에 틈나는 대로 찍어가지고 이론을 무료로 그죠?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어려운 부분은 그런 부분 참고해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 합격하는 분은 마지막까지 경찰학에서 승부가 난다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해설 마치겠습니다.